미식의 성수로 불리는 120년 전통의 미슐린 가이드. 올해로 네 번째 서울판이 발표됐습니다. Only 130 restaurants at the 3-star level. 소문으로만 떠돌던 미슐린 브로커의 실체를 밝힙니다. 이 별 뒤에는 돈, 별탑, 사전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3스타 신라호텔 라연과 광주요 가온도 브로커의 컨설팅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신라도 그렇고 가온도 그렇고 컨설팅 의뢰들을 다 해왔는데 브로커와 결탁한 미슐린 고위 관계자의 존재도 드디어 확인됐습니다. 갑자기 투스타가 떨어진 지역을 좀 알레임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미슐린 가이드 발간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20억 원을 썼습니다. 1년간의 추적을 통해 미슐린 브로커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120년 전통에 가려져 있던 미슐린의 검은 커넥션. 그 민낯이 공개됩니다. 우리에겐 미슐랭 가이드로 더 잘 알려진 미슐린 가이드는 100년 넘게 전 세계 미식 시장에서 군림해왔습니다. 미슐린 스타는 요리사들의 노벨상으로 불립니다. 셰프들의 최고의 영예이자 꿈으로 여겨집니다. 3스타 식당은 전 세계에 1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유럽에서 2005년 북미 대륙을 시작으로 2007년엔 아시아, 2015년 남미 대륙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현재 30여 개 나라에서 발간됩니다. 롯데 명품관에 있는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최고의 한식 공간을 구현했습니다. 실내 장식 비용만 45억 원. 2014년 준비 석 달 만에 불이 나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슐린 별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거까지는 체크를 계속 언제 문 여냐, 언제 문 여나 그러면서 14년 연말까지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 일본에서 미슐린 투스타를 딴 윤 씨의 언니가 일본에 사는 미국인을 소개했습니다. 미슐린 측과 연결돼 있다는 어네스트 싱어 씨였습니다. 일본에서 투스타를 딴 언니의 말이라 믿음이 갔습니다. 일본 윤가가 투스타를 받았는데 일본 윤가보다 조금 더 좀 한국적이고 조금 더 퀄리티 있게끔만 가면 3스타는 문제 없다. 이건 행운인가? 이렇게까지 다 알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건 하늘이 준 행운일 수도 있겠다. 싱어 씨는 실제로 미슐린과 긴밀히 연결돼 있었습니다. 개업 불과 2달 뒤 국내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식당에 미슐린 평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슐린 가이드 서울의 발간은 2016년 11월. 발간 소문도 없었던 2년 전에 식당을 찾아온 곳입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당시 싱어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에서도 싱어가 미슐린 측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메신저를 보면 싱어가 미슐린 내부 비밀 정보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서울판 발간 2년 전에 2016년 말 발간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출간 소식이 보도된 게 2015년 말, 발간 1년 전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2016년 3월에 있었습니다. 미슐린 고위 관계자와 내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심지어 비밀 약정을 맺고 은밀히 협상 중이던 미슐린과 관광공사의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전해줍니다. 2015년 2월에는 관광공사가 예산 지원을 승인했다고 알려주고 발간이 최종 확정되는 4월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정부가 20억 원을 미슐린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2017년 말에야 드러난 당시로서는 극비사항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2014년 10월 협상 시작과 2015년 1월부터 예산 지원에 대한 협상 진행 상황, 미슐린 본사에서 4월에 최종 발간을 확정한 것까지 일치합니다. 2014년 10월에 한번 협의를 했고 15년 1월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본사 쪽에서 서울편의 발간이 확정이 됐다는 걸 저희한테 통지를 해왔다. 싱어는 미슐린 별을 따기 위한 컨설팅을 제안합니다. 컨설팅 계약서입니다.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1년에 최소 6번 방문하는 컨설턴트의 항공료, 호텔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윤경숙 씨는 서명은 했지만 고민 끝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 별 뒤에는 돈, 결탁, 사전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미슐랭 3스타를 받으려면 미슐랭을 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알려줬다면 저는 그때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 2016년 미슐린 발표에서는 별은커녕 식당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쟤네들이 우리를 아예 없는 식당 취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유령 레스토랑이 됐죠. 한마디로. 저희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걔네들 입장에서, 미슐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계약서를 보면 당시 계약자는 어네스트 싱어가 아닙니다. 홍콩의 데니 입으로 돼 있습니다. 홍콩으로 갔습니다. 회사 주소에는 꽃집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How many years the flower shop open? 계약서에 있는 또 다른 회사 주소로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데니입의 회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어디론가 이사했습니다. Do you remember this company? Now it's empty. We don't know the detail. 데니입과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데니입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식당 컨설팅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겁니다. I think you have got the wrong. I do production. No, I do production. I don't do any of the things you mentioned. 서울에 출장 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I have no business in Seoul. The last time I went there is with my family to have 4 days in Seoul shopping. 이 말이 사실일까? 2015년 3월 14일 데니입이 서울을 다녀간 뒤 식당 측에 직접 보낸 항공료 청구서입니다. 호텔 투숙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어네스트 싱어도 같이 체크인한 것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윤가 명가에 컨설팅을 하러 온 날과 일치합니다. 같이 해서 와서
두 분이 식사를 했는데 컨설팅 평가하러 온 거죠? 네, 그렇죠. 취재진이 입수한 메신저, 이메일 등을 보면 싱어는 데니 입을 자신이 고용한 컨설턴트라고 말합니다. 실제 컨설팅 수행은 데니 입이 하지만 계약의 모든 사항들은 싱어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싱어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I already got an appointment, so yeah, we have to talk to him, but I don't know if he's going to be available. 다음 날 이동 중에 싱어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데니 입을 모른다고 합니다. Do you know the Danny in Hong Kong? No. Do not know Danny? I'm sorry. 결국에는 컨설팅 제안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There was a restaurant in Korea. Yeah, there was a conversation, but I was not a part of the contract. I mean, there was never it didn't work out. 미슐린 비밀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습니다. Michelin is doing guides all over Asia. Michelin was going to do a guide in Korea. I don't remember. 싱어 씨와 전화 통화와 이메일 등으로 모두 5차례 연락이 닿았지만 정확한 해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라 호텔의 라연과 광주요 그룹의 가오는 올해도 미슐린 3스타에 등극했습니다. 김성일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3스타.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입니다. 셰프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온의 김병. 국내에는 2곳뿐입니다. Around the world today, there are only 130 restaurants at the 3-star level. 자, 지금 저희가 3스타 셰프님들 단체 사진 촬영하고 있는 지난해부터 이 두 식당은 미슐린 측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별을 달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두 식당은 이런 주장을 일축해왔습니다. 윤경숙 씨는 이 식당들을 컨설팅한 것이 바로 미슐린 브로커 어네스트 싱어라고 지목합니다. 세 곳이 컨설팅을 받은 정황들은 실제로 2015년 싱어의 메신저 내용과도 일치합니다. 국내 3개 식당도 같은 조건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라도 그렇고 가온도 그렇고 컨설팅 의뢰들을 다 해왔는데 너희들도 컨설팅을 받는 게 어때? 광주요 그룹이 운영하는 3스타 가온을 찾아갔습니다. 어니스트 싱어라는 분은 아세요? 컨설팅을 여기서. 그건 모르는데 진짜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총괄 셰프는 2016년 도쿄에서 싱어를 만났습니다. 싱어는 SNS에 나의 친구 그리고 한국 셰프 2명과의 점심이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친구라고 한 사람은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 한 명은 가온의 총괄 셰프이고 나머지 한 명은 광주요 그룹의 또 다른 한식당 비체나의 당시 셰프입니다. 불과 8개월 뒤 첫 미슐린 가이드 서울판에서 가온은 3스타, 비체나는 1스타를 받습니다. 취재진은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홍콩의 데니 입도 모르고 컨설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니 입은 싱어가 윤가명가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이 고용한 컨설턴트라고 했고 실제로 컨설팅을 위해 싱어와 함께 서울을 방문했던 인물입니다. 데니 몰라요. 홍콩 사람이고 데니 IP라고 하고 데니 아시죠? 그 사람 뭐 하나 사니?
하지만 조 회장은 결국 데니브로부터 지난해까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작년도까지는 했지. 이제 3년 지나면 안 해요. 보통 계약은 계약하고 하는 계약이 없어. 딴 거는 딱 몰라. 그러니까 컨설팅 계약을 아, 컨설팅은 내가 전부 다 그거는 알아서 했어. 그래서 조 회장은 미슐린 컨설팅을 위해서 싱어를 2014년에 처음 도쿄에서 만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조 회장은 데니입이 싱어의 부하 직원인 것은 몰랐고 싱어의 소개로 데니입을 만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데니입하고 싱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 싱어하고 연결된 거는 몰라. 현재는 퇴직한 비체나 총괄 셰프를 수소문 끝에 만났습니다. 가온구와 비체나 두 식당 모두 데니입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조 회장의 주장과 달리 데니입이 싱어와 같은 회사라는 것을 당시에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가온하고 비체나 두 개 컨설팅하고 있는 건 확실하신 거죠? 코멘트도 컨설팅하고 얘기하시면 대리가 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는데 그 일본가스가 어디랑 같은 회사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신라호텔 라연은 어떨까? 2015년 당시 라연 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네스트 싱어 씨라는 분 혹시 아세요, 지배인님? 모릅니다. 기억을 못 하시나요? 모릅니다. 취재 결과 삼성과 신라호텔 측은 싱어와 그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삼성은 2010년대 초부터 와인 이벤트 등에서 싱어에게 컨설팅을 의뢰했고 신라호텔은 싱어와 관계된 홍콩 데니입에게 벤치마킹을 도움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뭐 삼성전자랑 뭐 해서 뭐 여러 이제 뭐 이벤트들도 하고 와인 이벤트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아마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싱어 씨의 부인은 2010년 삼성 임원 전용 식당에서 접대를 받고 연말에 선물을 받았다고 SNS에 자랑하기도 합니다. 컨설팅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컨설팅을 받고 있지는 않대요. 현재는. 그 당시에 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셰프하고 퇴사를 하셨고요. 하지만 당시 컨설팅을 주도했던 신라호텔 총주방장은 여전히 신라호텔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시 총주방장이 2013년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싱어를 친구라고 합니다. 총주방장은 미슐린 발표 1년 반 전인 2015년도에도 신라호텔 간부 2명과 함께 일본 도쿄 출장을 가서 싱어를 만났습니다. 당시에 컨설팅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 라연에서 싱어와 데니라는 사람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직도요? 예, 컨설팅을 받았었나요? 컨설팅을 받았나 그건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몇 분 왔는 거는 내가 봤어요. 예.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 정도. 도쿄 출장에 동행했던 당시 신라호텔 임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싱어의 소개로 일본 미슐린 식당 벤치마킹을 위해 출장을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본에서 아까 친구가 달성을 어렌지 한 거예요. 뭐 배울 다른 데서 뭐 많이 이제 컨설팅하는 친구 뭐 좀 얘기해 주더라고. 한식당 라연이 싱어와 일하는 홍콩인 데니입으로부터 미슐린 컨설팅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라연도 컨설팅 있고 라연 하는 거 기억나는데 자꾸 그런 먼저 제일 중요시한 게 라연은 이제 중점적으로 했고.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도 미슐린에 관심이 많았고 컨설팅 계약도 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할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부진 사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딸라면 이 사람들 지원 뭐 심사위원들 맡기 위해서는 나는 음식사를 전부 다 박아야 된다. 그럼 컨설팅 사실 이런 건 이부진 사장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겠죠. 그리고
아래 부분 사업 개발팀, 그다음에 기업 준비팀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들 정신을 쓰겠죠. 신라호텔은 이에 대해서 이부진 사장이 통상 그런 류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쉐린 가이드는 1900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를 설립한 미슐랭 형제는 자동차와 타이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맛집 가이드 책자를 제작합니다. 책자는 1922년 유료화됐고 별 3개를 부여하는 방식은 1931년부터 시작됩니다. 미쉐린의 평가 방식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신분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인스펙터, 즉 평가원이 일반 손님과 똑같이 식사비를 내고 음식을 먹어본 뒤에 평가한다고 합니다. 암행 평가 방식을 120년 동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미쉐린 가이드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의 가이드 발간을 총지휘하는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인 그웬달 블레넥 씨가 KBS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블레넥 씨는 컨설팅은 미쉐린과 아무런 연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He has never been an employee by Michelin. He had never had any kind of contract relationship with Michelin. 정말 미쉐린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걸까? 취재진은 일본 도쿄의 한식당 윤가를 찾았습니다. 미쉐린 컨설팅을 제안받았던 한국 윤가 명가의 본점격입니다. 도쿄 윤가는 7년 연속 미쉐린 2스타를 받았습니다. 오너 셰프는 서울 윤가 명가 윤경숙 씨의 언니입니다. 서울 윤가 명가는 도쿄 윤가를 통해 어네스트 싱어를 소개받고 미쉐린 컨설팅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런칭해서 음료수랑 같이 준비해드렸죠. 윤경숙 씨의 조카인 주 씨는 싱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메신저를 주고받았던 장본인입니다. 취재진과 4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 씨는 미쉐린 서울이 2016년 말에 발간될 것을 발표 2년 반 전에 알았다고 말합니다. 싱어가 미슐랭 하루에 들어간다. 95%로 결정됐다. 2014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4년에 싱어를 알게 된 것은 다른 인물을 통해서였습니다. 2013년 알랭 프레미오라는 백발의 프랑스 남성이 도쿄 윤가에 식사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개업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알렌이 그러고 가서 그러고 먼저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왔던 남자분이 빨간색 미슐랭 카드를 보여줍니다. 실은 미슐랭 심사하러 왔습니다. 윤가는 그해 도쿄 미쉐린 가이드에서 2스타에 깜짝 선정됐습니다. 개업 7개월 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알랭 프레미오 씨는 아시아 지역 미쉐린 평가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쌀 음식을 먹고 30분 만에 갔는데 그 후에 갑자기 2스타가 떨어지는 기적을 준 알렌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2스타가 된 직후 알랭 씨는 싱어 씨를 식당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싱어는 서울에 분점을 열면 미쉐린 별을 따기 위한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출판에 첫 해에 제가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싱어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출판에, 미쉐린 출판에. 그러니까 결국 컨설팅이 별하고 연결된다는 걸 스스로도 아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스스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알렌이라는 사람이 같이 친구로서 데리고 왔고 저는 그래서 알렌을 부른 겁니다. 알랭 씨는 서울의 윤가 명가 개업 2달 뒤인 2015년 1월 또 다른 미쉐린 평가원 한 명과 함께 방문합니다. 4월경에도 다시 한번 방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자고 파티에서도 이 사람이 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한다고는 이제 전달을 들었는데
당시에 주 씨와 싱어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에도 알랭의 방문이 언급됩니다. 주 씨가 알랭의 방문을 얘기하자 더는 묻지 않습니다. 이어서 싱어는 미쉐린 고위층이 관광공사와 예산 지원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덧붙입니다. 싱어 씨에게 알랭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도중 알랭이라는 이름을 듣자 갑자기 해당 메신저 내용부터 먼저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I want to see a Facebook message from me. If you want to interview me, that's the condition. You show me that message first. 9개월 뒤인 지난달 싱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최종 입장을 물으려 했지만 취재진과 통화한 적도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Sorry,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Listen to me. Listen to me. This conversation is over. 알랭 프레미어 씨에게 싱어 씨와 금전이 오가는 거래 관계 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메일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미쉐린 측에 다시 물었습니다. 미쉐린은 알랭 프레미어가 아시아 총괄이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퇴사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며 싱어와 미쉐린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l investigations, but found out no evidence about any kind of story like that. 하지만 미쉐린은 지난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알랭과 싱어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미쉐린 측은 2010년대 초부터 싱어 씨 부부에게 일본 미쉐린 발간 행사 초대권까지 여러 차례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6년) 연속 미쉐린 3스타를 단 홍콩의 일식당입니다. 개업 석 달 만에 미쉐린 가이드 2스타, 다음 해에 3스타가 됐습니다. 전 세계 해외 일식당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셰프가 알아서 음식을 내주는 오마카세 1인당 식사 가격은 60만 원 정도. 일본에서 매일 공수하는 식재료를 쓴다고 합니다. 공동 소유주 중 한 사람은 어네스트 싱어 씨의 부인입니다. 싱어 씨 부인의 직업은 꽃 장식가지만 SNS와 기사에서 식당 컨설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셰프는 싱어의 부인은 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She trying to get in here, but she don't have experience. She doesn't know about how to do the flow.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일식당입니다. 개업 넉 달 만에 미쉐린 가이드에서 2스타를 달았습니다. 4년 연속 2스타입니다. Took the chefs, the menu, the suppliers, everything we took from Japan. We had everything brought from Japan to Singapore. 대표는 싱어 부부에게 일부 소유권을 주고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It is a partnership, and we had a common friend, and that's how it came in. 대표도 2스타를 받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For us, it was a surprise. We were not expecting it. We don't aim for 2 or 3 stars.
유럽 출신인 대표는 아시아의 미슐린 평가 기준을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It's very different in Asia from what I know in Europe. It must be difficult to judge so much difference between the food. I don't know how they do it. 싱어 씨에게 식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No, well, that's wrong. I'm not a shareholder. My wife consults for the restaurant. Do you own the part of restaurant? Well, it's not me, it's my wife. 마카오 카지노 안에 미슐린 투스타 일식집입니다. 싱어 씨 부부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5년 원스타를 받고 1년 만에 투스타를 달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싱어 씨 부부가 관계된 이 식당들은 기록적으로 빨리 별을 달았습니다. 싱어 씨의 일본 컨설팅 회사는 아시아 지역 8개 일식당이 미슐린 스타를 다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싱어가 고용한 컨설턴트인 홍콩 데니입은 마카오의 또 다른 3스타 식당 등 2곳도 컨설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식당은 싱어 씨의 일본 회사가 직접 컨설팅하고 한식과 중식, 이탈리안 등 일식 외에 다른 식당은 데니입이 컨설팅을 합니다. Two restaurants have a contract with the Denny. Do you know that? No. Did you know that? No. 싱어 씨가 소유한 후지산 근처의 한 와인 양조장입니다. 싱어는 2000년대 초부터 낙후된 일본 와인 생산의 현대화에 기여한 와인 제조상이자 유통업자입니다. 그런데 싱어는 2-3년 전까지 와인의 제왕이라 불리는 로버트 파커가 설립한 와인 어드버킷의 일본 대표였습니다. 싱어가 생산한 와인을 로버트 파커가 높은 점수로 평가해주거나 평가를 받은 일본 술 사케 정보가 싱어 측에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アーネス・シンガーがそのワインアドボケイトに載る情報を、何らかの形で、事前に見ることができて、それで独自にやったのではないかと僕は思ってますが、ただもちろんその出るものを事前に他に見せるとかっていうことはあってはいけないことだし、とにかく何らかの形でそれが漏れたっていうことは、そのパーカーの側の情報管理にちょっと問題があったとは思ってます。 미슐린 그룹은 2017년 로버트 파커의 지분 40%를 인수해 두 회사는 사실상 계열사가 됐습니다. 싱어 씨 부부는 일본 사회에서도 유명 인사입니다. 아베 아키에 여사의 50세 생일 파티에 초대돼서 아베 총리 부부와 다정히 사진도 찍었습니다. 싱어 씨 부인은 2008년 도야코 G8 정상회담 만찬 꽃장식과 2013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총리 관저의 꽃장식을 담당했다고 인터뷰 기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싱어 씨의 부인도 미슐린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2010년 일본 도쿄 한 식당에서 당시 미슐린 가이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미슐린 대표 때문에 식당이 긴장한다는 글도 달았습니다. 이 대표는 2007년 미슐린 도쿄판의 첫 발매 때 미슐린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싱어 씨 부부는 2010년대 초부터 일본과 마카오 미슐린 발표회 등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상당수 스타 셰프들과도 꽤 막역한 사이로 보입니다. 미슐린 측은 싱어 씨 부부에게 초대장까지 여러 차례 보내줬습니다.
출판회 첫 해 제가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싱거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출판회, 미쉐린 가이드 출판회. 누구나 근데 싱거가 거기서 거물이라는 걸 다 하는 거잖아요. 느낄 수밖에 없죠. 그 명함을 팻말을 준 사람이 사람한테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싱어는 미쉐린 서울 발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당시 미쉐린 아시아 총괄 평가 책임자인 알랭 프레미오와 긴밀히 연결된 의혹이 있습니다. 미쉐린은 지금까지 어네스트 싱어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KBS 보도 이후 결국 미쉐린의 임원진들이 브로커 어네스트 싱어 측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30년 와인 수입상으로 활동한 싱어와 각종 행사와 디너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싱어와 알랭 프레미오가 함께 일본 윤가를 사적으로 방문한 뒤 컨설팅을 제안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If there are new evidence that we have to reopen and to look again at the situation Michelin, we will do it because we take all that very seriously.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던 미쉐린은 어네스트 싱어와 알랭 프레미오가 아니라 별 장사 의혹을 폭로한 윤경숙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한식 세계화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당시 영부인 김윤옥 여사가 앞장섰습니다. 한식은 웰빙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잘 맞기 때문에 세계인의 음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이미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즈음부터 한식 세계화를 위한 미쉐린 가이드 도입이 추진됩니다. 2010년엔 한식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2013년도에는 미쉐린 가이드 도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부가 MOU를 맺습니다. 이들 기관을 대신해 한국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이 전면에 나섭니다. 2014년도부터는 관광공사와 미쉐린이 비밀 유지 약정서를 맺고 협상에 돌입합니다. 2015년 1월 미쉐린 측이 우리 정부에 20억 원 지원을 요청합니다. 관광공사와 한식재단이 각각 10억 원씩 모두 20억 원을 미쉐린에 주기로 결정합니다. 관광공사나 또 농림수산부나 뭐 이런 데서 제안하 굉장히 큰 자기네들도 놀랄 정도로 큰 비용을 제안을 했는데 하지만 2016년 미쉐린 서울 첫 발표 뒤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별을 받은 식당 24곳 가운데 한식당이 10여 곳이나 선정되고 일부 식당의 자격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입김 때문이라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정부가 예산 지원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돈을 준 정부의 요구를 미쉐린 측이 아예 거절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13년도에) 보니까 관광부에 사는데 이거 완전히 자기들끼리의 장난을 하고 있어. 내가 관광부에서 이거 말이 안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기들이 뭘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이걸 주는데 내가 편지를 한번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쉐린 가이드가 왜 들어야 되는 걸 설명하는 편지였습니다. KBS의 보도로 미쉐린과 브로커와의 결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미쉐린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20억 원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관리 못한 관광공사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한국 관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당연히 없고 관여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논란은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쉐린을 발간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미쉐린의 정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 미쉐린이 발간된 태국 관광청이 50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싱가포르 관광청도 스폰서 계약을 맺고 미쉐린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홍콩 관광청도 미쉐린에 직간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와 홍콩 관광청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really don't know why the tourism board in Hong Kong is not being transparent about if or if not they are sponsoring the guide. 200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슐린 가이드가 발간된 일본도 정부가 후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ミシュランの記者会見とかパーティーに日本の観光庁の長官が来てるんですね。なので、おそらくこれは観光庁がお金を出して、で要するに日本に外国人の観光客を呼びたいということで観光庁がお金を出してバックアップしているというのは言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日本政府がお金を出したというふうに一応思ってます。 미쉐린 측은 스폰서와 평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미쉐린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미쉐린의 문화 제국주의에 편승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 사대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日本人は非常に権威に弱くて特にフランスの権威って非常に弱い、もちろんその時にここを三つ星にしろとかいうことは言ってないと思いますけども、数だけはちょっと入れてねということは言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싱가포르 한 리조트에 있는 이 식당은 2년 연속 미쉐린 3스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폐업했습니다. 이 2년 연속 2스타를 받은 이 리조트의 또 다른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원스타 식당 한 곳은 1년 만에 별이 떨어졌고 또 다른 원스타 식당은 2년 만에 별을 잃었습니다. This restaurant is Michelin one star? 알고 보니 이 리조트는 2016년 싱가포르판이 첫 발간될 당시 타이틀 스폰서였습니다. 리조트 4개 식당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별 7개를 단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2년 만인 지난해 모든 별이 사라지고 그 뒤 리조트는 스폰서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He's not feeling well, so he's not over here to check on everything, food. 스폰서와 스타 식당은 정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걸까? 이에 대해서 리조트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というのはそれは一つの会社ですよね。フランスの車の会社であって一つのガイドブックですから、それはやっぱり主観的な立場、いくら客観的にやってますと言ってもそれは一つの会社がやっていることですから。 홍콩의 이 식당은 2017년에 개업 넉 달 만에 미쉐린 별을 땄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개업 1년도 안 돼 미쉐린에 등재되는 식당들이 늘어나면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We are still seeing some new restaurants that have been open for less than 6 months getting stars. And this is an interesting phenomenon because Michelin has said before that a restaurant needs to be open at least 6 months to have a rating. 미쉐린이 스스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16년 동안 평가원으로 활동한 파스칼 레미가 미쉐린을 폭로했습니다. 평가 시스템이 엉성하기 그지없으며 평가원이 한 번도 안 가는 식당이 수두룩하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습니다. 최근엔 별을 반납하는 셰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타 셰프인 안드레 치앙은 2스타를 반납했습니다. 고향인 대만에 있는 자신의 식당을 절대 미쉐린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싱가포르의 또 다른 식당도 최근에 별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쉐린의 본고장 프랑스에서도 18년간 별 3개를 유지한 셰프가 지난해 별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최근엔 3스타에서 2스타로 강등된 프랑스의 한 셰프에게 미쉐린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탈리안 식당을 운영하는 어윤권 셰프의 평생 꿈은 미쉐린 스타 셰프였습니다. 20여 년 전 특급 호텔 셰프 자리를 박차고 요리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건너갔습니다. 더 이상 뭐 한국에서 뭐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셰프는 너무 멀게 느껴져서 셰프는 언감생심 그때는 꿈도 못 꿨고요. 그냥 기술 배우고 일했다는 걸로 그냥 뭐 만족하고 행복해했습니다. 2016년에 미쉐린 평가원의 방문을 받았고 그해 원스타에 선정됐습니다. 암행 방문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같은 평가원이 계속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형식적인 평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던 코리안이라든지 그런 데가 별을 달았다는 거는 제 스스로가 같이 별을 받았다는 게 이제 수치스러웠고 첫 해에 그냥 반납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미쉐린 발표 한 달 전쯤에 특정 식당이 이번에 새롭게 별을 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은 스타를 잃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변색이 되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기서는 정말 참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미쉐린 등재를 거부했지만 미쉐린은 올해도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 셰프는 KBS 미쉐린 보도 이후 불공정하고 불순한 책자에 이름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며 국내 셰프로는 처음으로 미쉐린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인터뷰 도중 요코카와 준 교수가 취재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お伺いしたいなと思うのは、例えばその美味しい韓国料理を、あるいはいい店、美味しい韓国の店を評価する基準っていうものはどういうふうなことが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교수는
한식은 평가가 매우 까다로운 독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韓国の方々は日本人よりか多分個人主義ですよね。なのでそうするといや俺はこう思うとかいうふうなことがあって、そうするといろんな意見がすごく評価が難しいですね。簡単にヒエラルキーにならないと思うので、だからやっぱりそれはどうしよう、私が言うことでは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やっぱり韓国の方々が違和感を持っているならば、やっぱりこれミシュランけしからんと。 윤경숙 셰프는 미슐린 보도가 나오기 2달 전쯤 윤가 명가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슐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기 식당 홍보를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실력을 쌓으면 별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스타 셰프가 될 수 있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접해서 소위 말해서 우 몰려다니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먹는 소비자들 그런 불상사는 만들어내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슐린이 개업한 지 1년도 안 된 식당들의 별과 빗구르망 선정을 남발하면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골목의 맛집들은 잊혀져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경숙 셰프는 한국의 젊은 셰프들이 헛된 명성에 주눅들지 말고 실력을 갈고 닦아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